포항 CBS 기자들과 함께하는 뉴스 이때이 시간입니다. 지난달 한일 공동수역에서 홍게잡이 어선이 전복돼 7명이 숨지거나 실종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김대기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이게 어떤 사고였죠? 네, 지난달 20일 독도 북동쪽 168km 한일 중간 수역에서 울진 후포선적의 홍게잡이 여선 일진호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일진호에는 포항 출신의 선장 박모 씨 등 9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중국인 선원 2명은 민간 어선에 의해 구조됐지만 뒤집힌 배 조타실에서 선장 박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또 인근 해상에서 선원 김모 씨의 시신이 수습됐는데요. 해경은 지난 2일을 끝으로 집중 수색을 중단했습니다. 음, 하지만 나머지 선원 5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네. 경주 앞바다에서도 홍게잡이 어선이 전복돼서 5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하기도 했죠. 네, 앞서 지난 2월에는 경주 간포 동방 약 42km에서 포항 장기 선적의 홍게잡이 여선 거령호가 전복돼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거령호에는 선원 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음, 이 중 한국인 선원 1명은 구조됐지만 베트남인 선원 1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사고가 발생한 지 8달이 지났지만 선장 정 씨 등 4명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음. 해경은 일진호와 거령호의 사고 원인에 대해 기상이 안 좋은 상황에서 조업을 하고 귀향하기 위해 항해를 하던 중 강한 파도에 전복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경북 동해안 관내 해상 사고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지난 5년간 포항 해경 관내에서 전복과 충돌, 침수와 침몰 등 해상 사고 1,107건이 발생했는데요. 네. 이 기간 54명의 사망과 실종자가 생겼습니다. 네. 사고는 1년에 200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월별로는 10월에서 다음해 1월까지 겨울철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동해상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는 보통 겨울 그리고 기상, 귀향 등의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네요. 네, 포항 해경에 따르면 늦가을과 겨울로 접어들면서 동해에 오징어와 방어, 대게 등의 음. 어군이 형성됩니다. 네. 하지만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어선은 조업을 나가지 못합니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면 15톤 미만은 출항이 금지됩니다. 또 11월에서 다음해 3월까지 동절기에는 30톤 미만 또 출항 금지가 원칙입니다. 네. 출항 이후에는 기상특보가 내려져도 귀향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조업을 나가지 못하는 날이 많은 만큼 조업을 나갔을 때 무리하게 조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이 맞물려 결국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11월 들어서 이제 겨울철 대게잡이 어선들의 조업이 본격화되면서 관계 당국이 긴장하고 있죠. 네, 대게잡이 처리되면 10톤 미만 어선들이 일제히 대게잡이에 나섭니다. 네. 대게는 수심 30m에서 1800m 깊이에 서식하는 만큼 먼 바다로 나가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10톤 미만 어선은 연안 어업에 맞는 수준의 안전 통신 장비를 갖추고 망망대해로 나가는 만큼 말 그대로 위험을 안고 떠나는 조업입니다. 네. 이 연안 어업 허가를 받은 10톤 미만의 어선이 먼 바다로 나가는 게 근데 가능한 건가요? 네, 일단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네. 연안 허가 어선의 항해 구역 기준이 남북으로만 있고 동쪽으로는 기준이 따로 없어 한일 음. 공동 수역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소형 어선인 만큼 기상 악화와 원거리 조업 시에 사고 예방과 대응에 취약합니다. 해경 관계자는 전복, 침수 등 대형 사고의 경우 9.77톤급 어선이 가장 많다면서 100마일 넘는 바다로 나가 조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안전 검사를 강화하는 등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10톤 이하의 작은 어선으로 한일 공동수역까지 간다는 건 뭐 사고 위험이 너무 커 보이는데요. 그까지 가는 이유가 뭘까요? 네, 포항 구룡포항에서 만난 어민들은 바다에 고기가 없다고 입을 음. 모았습니다. 불법 대형 트롤 노선이 싹쓸이 조업으로 동해안 어족 자원 씨를 말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포항시에 따르면 현재 동해안은 한일 어업 협정에 따른 조업구역 축소, 중국 어선의 싹쓸이 조업 등의 영향으로 동해 연근의 오징어 생산량이 지난 3년 전에 비해 50% 이상 급감했습니다. 네. 10톤 미만 어선들이 연안 어업으로 허가를 받긴 했지만 가까운 바다에는 잡을 고기가 없으니 새로운 어군을 찾아 먼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포항해경 관내에서 올해 전복 등 대형 사고가 크게 감소한 점이 또 눈에 띄네요. 네, 포항 해경 관내에서는 지난 2월 경주 앞바다에서 전복돼 사망자와 실종자 5명이 발생한 거령호 사건 이후 전복 등으로 인한 인명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난해
포항 해경 관내에서 선박 충돌과 자초, 전복과 침수, 침몰 등 49건의 해상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네. 올 들어서는 11월 현재 33건이 발생해 30% 이상 사고가 감소했습니다. 네. 이 인명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건 주목할 만한 성과인데요. 사고를 줄일 수 있었던 건 이 포항 해경이 실시한 맞춤형 원인 분석의 결과죠. 네, 일반적으로 어선 전복 사고 원인으로 기상과 가족 등 네다섯 가지 정도가 원인으로 꼽혀왔습니다. 네. 거령호 사고도 연안 어선의 먼 바다 조업, 음. 기상특보 중 조업 강행, 어구 과적 등이 원인으로 조사됐는데요. 네. 포항해경은 해양 사고 특성상 사고가 나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 찾기에 나섰습니다. 네. 이에 지난 2월부터 유형별 사례 수집과 주요 원인 도출, 구체적 장애 요인 분석, 예방 정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네. 최근 5년간의 전국 해양 사고 15,000여 건을 분석해 650여 건의 사고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네. 이 같은 사례별 정밀 분석과 빅데이터화를 통해 99건의 예방 정책도 도출했네요. 네, 포항해경은 졸음 운전으로 사고가 난 경우 왜 졸게 되는지부터 시작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원인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네. 구체적인 원인 파악 이후 본격적인 원인 제거를 시작했는데요. 네. 쪽집게식 행정을 펼치니 어민들도 공감하고 잘 따라줬고 짧은 시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게 됐습니다. 네. 이와 함께 해경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수색 훈련에도 집중했습니다. 네. 전복 사고 발생 시 유형별 상황에서 구조에 실패한 사례를 분석했고 이를 통한 다양한 사고 상황에 맞는 대응과 수색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사고 원인 제거라는 건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99건의 개선 방안 가운데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80%, 제도 등 법령 개선이 20%를 차지했는데요. 어민 교육 등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난 1년 동안 실시해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사고 원인만 제대로 파악해 제거만 해도 사고가 크게 감소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와 법령이 여전히 사고 원인으로 남아 있죠. 네, 해경은 원거리 조업에 나서는 어선에 대해 설비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체 길이 기준으로 구명 무선 설비 의무 부과를 항해 구역 등 어선 유형별로 세분화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현재 길이 20m 이상에만 의무화된 구명 뗏목을 10톤 미만 어선에도 탑재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네, 해경은 사고 접수를 받고 즉각 출동을 해도 현장까지 3시간이 걸리는데 라이프 자켓을 입고 있더라도 체온 유지가 어려워 겨울철에는 1시간 안에 사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구면 뗏목에 들어가 있으면 물에 닿지 않고 바람도 피할 수 있고 눈에도 잘 띄어서 생존할 가능성이 70%는 올라간다고 밝혔는데요. 네. 게다가 구면 뗏목을 펼치기 전에는 무게도 크기도 작아서 평소에 조업하는 데도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뉴스 이때희 김대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